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61쪽이 되겠습니다. 여가 과정, 여가 형상에 대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교재 61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가라는 용어는 이 필터링이라고 하죠. 필터링. 그래서 최근에 30회 시험과 우리가 1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했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가라는 것은 필터링인데, 여가 형상, 여가 과정이라는 것은 이 주택에 있어서의 순환 형상이다. 자, 여러분 주택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하기 어려운데, 이 순환이라는 것은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은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겠죠? 빈집이 있어야 되겠죠. 빈집. 그래서 여러분이 여가 형상, 우리가 관련해서 최근에 최근에 보시면요, 우리가 23회 시험, 우리가 27회 시험, 30회, 31회 시험 출제했었죠. 21회, 또 19회 시험, 15회 시험에서 출제를 이렇게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 그래서 빈집이 연쇄적으로 있어야 순환이 되는 거죠. 공가의 연쇄를 전제 요소로 해서 나타나는 게 여가 형상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61쪽 거기에 개념 보시면은 주택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와 우리 가구의 소득의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쇄적인 주거 이동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은 하향 여가 형상을 말한다. 자, 일반적으로 여가 형상이라고 하면은 하향 여가 형상을 의미합니다.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고급 또는 고가 주택이라고 해요. 고급 고가 주택.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인데, 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해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은 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된다. 자, 이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사용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 하향 여가라고 하죠. 하향 여가. 이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 여가라고 합니다. 자, 이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의 개념이 우선 계속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면은 개념 중요합니다. 상향 여가는 일정 수준 우리가 이하의 주택인 저가 주택을 우리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하거나 또는 이 재개발을 통해서 이 상위 소득 계층인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 여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향 여가에서는 이 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이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상향 여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15회 시험에 또 23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가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향 여가와 우리가 상향 여가에 있어서의 개념을 우선 잘 기억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상향 여가, 하향 여가의 개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맨 밑에 6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거기에 여가 형상의 특징이 있죠. 자, 여러분 여가 형상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작동이 되면은요,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의 질이 개선되고 또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은
여기서 이동을 하죠. 그럼 여기에는 또 한 단계 낮은 수준이 들어오고 또 여기는 또 한 단계 낮은 수준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린 주거의 질이 개선되면서 저가 주택에 있어서 양이 증가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이 거기에 이 주택 여가 형상의 특징 2번 지문이 우리가 거기에 돼 있는 거고, 자, 5번 불량주택의 문제죠. 자, 불량주택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푸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불량주택의 문제는 이 불량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다. 이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이 이 생산 공급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 형상이 아니라 이 주택시장에서 하향 여가 과정을 통해서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우리는 할당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61페이지 밑에 불량주택의 문제가 거기서 우선 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 관련해서 62쪽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주택의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의 여가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형상, 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2번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의 만족,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를 합니다. 자, 주택의 상향 여가는 낙후된 주거 지역이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고,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저가주택이라는 수요가 증가가 아니라 뭐죠? 감소.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고, 주택의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우리 주택시장에서 주택 여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은 주거의 질을 우리가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 저급주택의 양도 우리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서 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3페이지 보시면은 주거 분리 형상이 나오죠. 자, 주거 분리는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 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으로서 정의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편익은 추구를 하려 하고,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우리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주거 분리 형상이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의 63페이지 그 박스 밑에 1, 2, 3, 4에 관련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주거분리 형상에 있어서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 이 저급주택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죠. 자, 여기에는 뭐가 된다? 주거 환경이 우리가 양호하지 못한 뭐가 발생하죠? 부의 외부 효과죠. 이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저급주택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하락을 하죠. 자, 이때 이 저급주택 지역에서 수리 수선하는 비용과 이 수선한 이후에 이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은 일반적으로 수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돼?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우리가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우리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우리가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주거 환경이 우리가 양호하기 때문에
외부 효과. 이 정의 외부 효과로서 주택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급 주택은 이 고급 주택에 인접한 이 저급 주택은 주거 환경이 양호한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 주택 지역 경계에 인접한 저급 주택은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우리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수선하는 비용과 이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은 우리는 수선비보다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계속 수선을 하죠.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우리가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 저급 주택 지역과 고급 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주거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거 분리 현상은 도심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비가 크다. 자, 이 수선비가 크다. 자,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비용을 투입을 해서 우리는 수선을 하면은 뭐가 나오죠? 상향. 저급 주택을 수리 수선을 하면은 이 상향 여과 과정을 통해서 저급 주택 지역은 고급 주택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수선을 못하면은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 남죠. 자, 수선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역 저급 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수선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보다 크다고 해서 반드시 저급 주택이 수선 재개발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수선될 수도 있고 수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자, 이 고급 주택 지역에서 이 수선 우리가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크면은 고급 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고소득층 가구는 우리가 신규 분양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소득층, 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걸 진입이죠. 고급 주택이 물리적으로 쇠락, 노후화돼서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하향 여가죠. 그래서 수선을 못하기 때문에 이 하향 여가. 자, 21회 시험에 이걸 뭘로 출제했다? 정답. 우리는 바로 상향으로 출제했겠죠. 이 하향 여가 과정에 따르는 침입.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을 하는 것을 침입이죠. 하향 여가에 따른 침입으로 인해서 점점 이 지역은 고급 주택 지역은 이 저급 주택 지역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이렇게 어떤 지역에 새로운 인자 요소의 침입으로 새로운 토지 이용 주체로 바뀌는 이 형상을 우린 또 뭐라고 한다? 천이 또는 계승이죠. 이렇게 어떤 지역의 주거 입지 변화는 침입과 천의로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30회 최근에 31회, 27회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이 출제를 또 우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저급주택 지역에 인접한 고급주택은 뭘로 인해서 부의외부 효과로 인해서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할인, 디스카운트,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우선 잘 우리가 염두에 좀 두시면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64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여가 과정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 여가 과정은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론입니다. 1번 개념 맞고요. 2번 상위 계층에서 사용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에 사용되는 것을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가죠. 하향 여가.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없다. 여러분 여가 과정은 주택의 순환 형상은 공가의 발생을 전제 요소로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있죠.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주거 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주거 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형상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하니까 틀렸죠. 소득이 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저급 주택이 수선되거나 우리는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하향이 아니라 상향여가라고 하죠. 상향여가. 그래서 개념이 또 틀렸습니다. 1번 지문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자주 출제하는데, 자, 이런 30회와 최근에 31회 출제했고 올해 33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반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표 2개를 했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을 봅니다. 65페이지에 자, 여러분이 정부가 어떤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즉시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즉 시장에 유입된 새로운 정보가 시간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우리는 효율적 시장을 크게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우리 작년 32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또 31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죠. 하여튼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셨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이 부동산 이 시장의 이 특성과 이 효율적 시장이죠. 요걸 묶어서 우선 시험 문제를 우선 자주 출제를 한다는 내용이죠. 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 요거 2개를 묶어서 자주 출제하고 있다.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자,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즉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 초과 이윤,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자,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자,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과거의 정보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정보 같은 우수한 정보를 우리가 획득하여 투자한다. 자,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은 우리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식
공식적으로 공개된, 공식적으로 현재 공개되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현재 공개되는 공식적으로 이용한 가능한 정보까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자,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또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때 이 과거의 정보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대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라고 해요.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자, 삼성전자가 이 미국 텍사스주에 2조 원에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이러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투자자들이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지만은 남보다 더 우수한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 또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자,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우리가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된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또 자주 우리 지문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29회도 나오고 31회도 출제했었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이 이미 다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우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형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모든 정보가,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우리는 완전히 공개되어 있다는 이 완전한 정보라는 이 가정에 가장 근접하다, 가장 가장 근접해 있다,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의 말로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이고,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약성,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 시장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약성이나 중강성에서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내용 관련해서 우선 시험 지문에 작년에도 출제했고 재작년도 출제를 했습니다. 29회는 강성 효율적 시장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했고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최근에 출제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을 한번 볼까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관련해서 67페이지에 우선 보시면은, 자, 거기에 완전 경쟁 시장, 거기 할당 효율적 시장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죠. 자, 이런 의미겠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이렇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렇지만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빗금친 부분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 우리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자, 이 빗금친 부분, 이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 우리는 정보에 있어서의 가치,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을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죠. 자, 이 지문이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하죠. 자,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이 초과 이윤 1억 원이다. 또 이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억이다. 서로 같다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67페이지 그림 밑에 그림 위에 기억에 맨 끝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때의 동그라미. 시험에 이거 없다로 출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3번 출제를 했었죠. 우리가 3번 출제한 지문입니다. 31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좀 주의를 해두시고 그 박스 밑에 4번 보시면은 중간 박스 밑에 4번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을 하거나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의 우리가 가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는데, 자, 여러분 교재 68페이지에 거기에 우리 예제가 하나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출제 가능성이 좀 우리가 높은 그러한 내용인데, 원래 계산문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8페이지. 어느 토지 주변에 1년 후에 동그라미, 1년 후에 지하철역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지하철역이 신설되면 토지 가격은 8,800만 원이 되고 지하철역이 신설되지 않으면 토지 가격 6,600만 원이다. 지하철역이 신설될 가능성 50%이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다음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우선은 지하철역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자, 지하철역이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릅니다.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 우리가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토지 가격이 얼마냐? 자, 얼마죠? 우리는 지하철역이 들어설 경우에는 8,800만 원이고 우리가 8,800만 원이고 들어서지 않을 경우에는 6,600만 원이 되죠. 이때 지하철역이 들어설 가능성 확률은 50%, 들어서지 않을 확률도 50%죠. 그러면 4,400에 3,300 따주니까 7,700인데 1년 후에 예상되는 가격은 우리는 바로 뭐죠? 미래의 가치인데 이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야겠죠. 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7,700만 원인데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요구 수익률이 10%죠. 0.1이고 기간은 1년, 사업기간 1년이니까 1승입니다. 만약 2년 후면 제곱이고 1년 후니까 1승이죠. 자, 1.1로 나눠줬더니 7천만 원이 되겠죠. 7천만 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이 토지의 시장 가격 현재 가치 얼마냐? 7천만 원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2번에 지하철역이 신설될 확률이 100%다. 100%일 때는 뭐죠? 확실성이죠. 지하철역이 신설된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그때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냐? 바로 얼마죠? 우리가
800만 원인데 1년 후 100% 확실하게 지하철역이 신설된다는 정보를 얻었죠. 100%니까 1이죠. 신설되지 않을 확률은 몇 프로? 0%죠. 0%. 그래서 더해주면 얼마다? 8,800만 원이죠. 자, 이것을 또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면은 우리가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 지하철역이 100% 신설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현재의 가격은 미래의 가격은 8,800만 원인데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죠. 그리고 기간 1년 후니까 1승 또 1.1로 나눠줬더니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8천만 원. 그래서 2번에 토지 현재 가격 8천만 원이고 3번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3번 지문이죠. 이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죠. 자, 여기 1번 우리가 내용, 여기 2번 내용이고 여기 3번 우리가 정답인데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 확실성 하에 우리가 현재의 가치,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에서 이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 자, 불확실성 우리가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는데 이 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는 8천만 원이고 우리가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는 우리가 7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뺐더니 요게 얼마가 된다? 1,0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답이 되겠죠. 자, 1,000만 원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인데 이것을 좀 빨리 구하려면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빨리 구할 때는 실현된 가치. 자, 실현된 가치. 자, 지하철역이 신설되었을 때 토지의 가격에서 실현된 가치에서 미실현된 가치, 지하철역이 신설되지 않았을 경우에 토지의 가격, 요걸 뺀 거죠. 요걸 뺀 거. 자, 여러분 실현된 가격에서 미실현된 가격을 뺀 것에 미실현될 확률 얼마? 지하철역이 신설될 가능성 확률은 50%니까 미실현될 확률, 지하철역이 신설되지 않을 확률도 50%죠? 0.5.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10%고 0.1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죠. 1승이죠. 사업기간. 그래서 1.1로 나오면 되겠죠. 자, 2,200만 원의 반, 1,100만 원을 1.1로 나눴더니 1,0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빨리 구하려면은 자, 이렇게 구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 구할 수 있다. 실현된 가격에서 미실현된 가격을 뺀 이 가격 차이에 미실현될 확률을 곱해줘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 내용 빨리 구하는 방법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 지대 이론은 69페이지인데, 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대라고 하죠. 지대. 그래서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이 지대 수입을 우리가 현재의 가치로 우리가 할인했을 경우에 현재 시점에 토지 가격을 구할 수 있죠. 지대는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해서 지불한 대가이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고 지가는 현재 시점의 토지 가격이기 때문에 저량이죠. 그래서 장래에 지대 수입이 증가하면 현재 가치로 할인한 토지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대와 지가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하고 이때 할인율이 높다. 할인율이 높으면은 지가는 낮아지죠. 이렇게 반대로 변합니다. 할인율과 토지 가격은 반대로 변한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토지 가격, 지가는
지가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지대의 수입을 현재 가치로 우리가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 교재 69페이지 위에 우리가 지대와 지가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대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